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 교보문고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수준 있으시네요. 예. 그래도 교보문고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아, 멋지십니다. 예. 링컨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죠. 예. 집권 중반기 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어스킨 몰스라고는 시간관리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서 시간관리 컨설팅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생산성이 한 160, 70% 올라갔어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떼내서 책을 읽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삶의 변화가 너무 빨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읽는 기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독서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서 경영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는 이랜드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랜드에서는 이제 독서 경영을 갖다 도입을 했죠. 이랜드는 독서 경영을 단순하게 그냥 뭐 권장사항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진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랜드는 단순하게 책을 갖다 읽고서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전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맥도날드라는 것은 이랜드에서는 그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이 맥도날드라는 것은 맥도날드 그 햄버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 햄버거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서 이랜드에서는 그걸 갖다 어디다 적용하냐면 햄버거를 갖다 이 체인화시키고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다면 의류는 왜 안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랜드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의류를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는 대개는 백화점에서 사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사든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도로변에 뭐 알록달록한 회사 매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랜드, 뭐 브랜다노, 언더우드, 헌트, 쉐인, 란치 무슨 뭐 이런 거, 뭐 제롤라 뭐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 맥도날드는 책은 그냥 10,000원짜리 책인가요? 이런 식으로 책을 갖다가 그냥 보고서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업무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김응식 군수님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일대 민선 군수로 이제 당선되신 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분이 이제 그 관에서도 계셨지만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경영을 하셨던 그 경력이 있으세요. 군수가 되자마자 이 공무원 조직을 갖다 싹 바꿔보려고 기존의 직급 체제 갖다 싹 무시해버리고 팀제로 싹 바꿨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걸 했습니다. 군에 있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소위 협상을 했습니다. 자, 내가 모든 예산 다 양보하겠다. 내가 교육에 대한 예산만 나한테 맡겨다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갖다 딱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돈을 아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간다는 A급 강사들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도 쉬지 않고 장성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모든 이제 공무원들하고 외부에 있는 농민들까지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성군에서는요. 장성군 내에서 각종 농민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받았던 뭐 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금만 모은 게 105억이에요. 장성군에 있는 모든 400명의 그 공무원들은 다 유럽의 배낭여행 다 끝났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다 끝났습니다. 일본의 배낭여행 다 끝났습니다. 장성군의 그 시골 구석에 삼성전자, LG전자 계열사 부품회사가 다 49개를 유치한 거 아세요? 장성군에 제가 그 도서관을 가보는데 세상에 최첨단 진짜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진짜 그런 디지털 도서관이 생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런 도서관을 못 봤어요. 홍길동 캐릭터를 갖다 처음으로 만든 데가 거긴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지자체 모든 지자체 중에서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만든 데가 여긴 거 아시나요? 청와대보다 3일 먼저 오픈한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여기 견학코스인 거 아시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도 다 무슨 아카데미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긴 거 아세요? 한 리더의 변화, 한 리더의 창조적 그 소수 하나 때문에 참 세상이 바뀌는 거 아시나요? 예,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적용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 제 사례를 갖다 좀 말씀드리겠는데 새로운 지식과 컨셉 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 4권을 보다 보니까 4권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책과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은 아마 거의 한 10년이 넘은 그 텀이 있습니다. 바로 본 책이 아니라 이제 10년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는 다 하나같이 그래프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조합을 하면 뭐가 안 나올까 생각했죠. 예, 지식혁명 보고서라는 그 책에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예, 보통 근로자, 그다음에 지식 근로자 이런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래프죠. 자, 편집 강만이 살아납니다. 이 책은 인텔의 창업자이시죠. 앤드로 그로브라고 하는 회장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이죠. 인텔이라는 회사가 원래 메모리 반도체로 엄청나게 떴던 회사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나중에 쇠퇴기를 갖다 거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유형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로서 이만큼 정점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도시바라든가 무슨 뭐 소니라든가 이런 데서 저가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만들어서 막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뿌리기 시작하는데 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아주 그냥 아주 망할 지경까지 위험한 시간까지 그냥 간 겁니다. 인텔의 앤드루 그루브 회장님은 대단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여태까지 자기네를 갖다 매겨 살렸던 그 메모리 반도체 갖다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전환을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꺾어지는 걸 갖다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좀 어떤가요? 나도 이렇게 가다가 어디 뭐 어느 부분이신가요 지금? 그러다 이렇게 그냥 사라지실 건가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실 건가요? 피터 드러커는 몇 살까지 그 책을 쓰고 그랬나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죠. 96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96세 때까지 책을 썼고 96세 때까지 강의를 하셨고 96세 때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런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패러다임은 대개 60살까지 베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 다음 패러다임이 없다니까요. 세컨 라이프에 대한 게 없어요. 그 계획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100살까지 산다면서요. 더군다나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이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점점 수명이 늘어난다면서요. 100살, 120살까지 산다면서요. 그럼 60 이후에 적어도 한 40년, 50년 가도 뭐하고 사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까? 잘 나갈 적에 그 전문적인 걸 갖다 잘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저는 은퇴 이후에 책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빨리 갖추셔야 되고 평생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요타 무한성장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자, DNA를 가진 조직은 창업자 2대, 3대, 4대 가면서 성장해서 이만큼 와 있는데 DNA를 가지지 않은 조직은 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한답니다. 이 Y라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요구를 더 많이 낮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퇴출인 거죠. 내 개인은 어떤가요?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해서 전문가의 반열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 좀 하다가 때려치고 이것 좀 하다가 때려치고 이것 좀 하다가 때려치고 2, 3년 하다가 때려치고 전문가 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10년 법칙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년 법칙은 뭔가요? 스톡홀름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한 게 그 내용인데 전문가들은 다 예외 없이 10년을 갖다가 이렇게 미니멈 10년 갖다 보낸다는 거죠. 아웃라이어는 책을 좀 보셨습니까? 아웃라이어에 보면은 그 말콤 글래드웰이죠. 대단한 이제 석학이 쓴 책인데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뭔가요? 아웃라이어, 구별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집단들은 다 예외 없이 10,000시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냅니까? 어떤 시간에 10,000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을 하면 그게 10,000시간이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분야에 도대체 10,000시간을 보내보신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그 과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 앞으로 10,000시간을 갖다 채우실 건가요? 근데 한 2, 3년 하다 또 때려치고 업종 바꾸고 또 때려치고 업종 바꾸고 전문가 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그래프를 갖다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있네요. 심리법칙도 나오네요. 공병 박사님이 이제 이 이론을 갖다 풀어서 이렇게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여기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1차 함수 인생이 있고 이렇게 2차 함수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이 갈라지는 이 선, 이때가 입사 10년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0년 법칙이죠. 이 10년 때까지는 아주 지루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냅니다. 이 10년이라는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만 보낸 그 10년 말고 처절하게 몰입을 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10년을 말합니다. 시간만 보냈던 그냥 그 직장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만 때웠던 그 10년 말고 내가 아주 그냥 미쳐 있었던 아무도 말리지 못했던 그 10년을 말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제 강의 때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네 가지 그래프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 모방을 하나만 하면 뭔가요? 모방을 하나만 하면은 짝퉁입니다. 그렇죠? 모방 플러스 모방은 뭐예요? 응용입니다. 모방 플러스 모방은 뭐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이 네 개를 모방했으니까 이게 뭔가요? 이거는 창조입니다. 이건 저밖에 안 써요. 됐나요? 전 지금 이 강의 때 이거 써먹고 있고, 제 저서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걸 갖다가 창조하거나 이렇게 뭐 발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다른 것을 갖다 이제 조합하고 융합하고 통합하고 통섭하고 컨버전스 시키고 퓨전 시키고 여기에 비즈니스 찬스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자극의 유지와 동기부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 될 적에는 이제 천당을 쫙 가다가 안 될 적에는 지옥을 가는 게 그 영업이죠. 잘 못하는 사람은 이게 편차가 커요. 좀 하이 퍼포머들 잘하는 사람들이 이 편차가 작아요. 이렇게 떨어지려면 다시 치고 올라고 또 떨어지려면 다시 치고 올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저도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고 참 어려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안 되고 그럴 적에 막 계약도 안 되고 그럴 적엔 쫙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를 갖다가 슬럼프에서 극복시키고 빠져나오게 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위안이 됐고 물론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책 다음으로 저한테 큰 위안이 됐던 책이 바로 이 실패에서 성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프랭크 베트거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프랭크 베트거는 원래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프로야구를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부상을 입는 바람에 더 이상 야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일즈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잡았던 게 보험 세일즈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험 세일즈도 몇 달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죽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짐 정리하려고 이제 사무실 들어갔어요. 우리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열대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누구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뭐 덜그덕거리면서 짐 정리 못 하잖아요.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면 해야지.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앉아서 얘기했는데 그 강사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은 결국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 귀착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루에 4-5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아주 그냥 뇌리에 팍 꽂히는 거예요. 막 억대 연봉 막 이런 건 나한테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 그건 너무너무 먼데, 밖에 나가서 내가 4-5사람을 정직하게 얘기해서 만나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랭크 베트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4사람을 만남으로써 방문 횟수를 기록해보기로 결심했다. 이 기록을 관리하면서 나는 이 17일 동안 그 전에 10개월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51,000달러어치의 보험을 판매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놓쳐요. 기록해보기로 결심했다. 이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뜨기 시작해요. 그런데 떴는데 또 이렇게 게으름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기록을 안 했더니만은 다시 밑바닥을 친 거예요. 다시. 이게 핵심이 기록이구나. 다시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쫙 가서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 왕이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제가 받고 싶은 연봉을 종이에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눴어요. 그 다음에 주단위 1주, 2주, 3주, 4주 있잖아요. 다 주단위 나눴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다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안 해요. 피드백이 뭐예요?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린 되게 계획까지는 잘 세우는데 평가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연말에 연간 평가 해보셨나요? 진짜로? 평가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아시나요? 피드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 힘을 발휘하는 건지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으로 매주 평가를 했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보실까요? 1월 달에 뭐 105%, 2월 달에 269%, 3월 달에 250%, 제가 영업 좀 했다니까요. 한 영업 했습니다. 그런데요, 8월 달에 보니까 59%, 9월 달에 보니까 42%. 이렇게 안 될 적에는요, 이거 쓰기가 아주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열정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열정? 목소리 큰 게 열정입니까? 천만에요. 지치지 않는 게 열정입니다. 끝까지 가세요. 뭘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가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갔죠. 그럴 때만은 평균 제가 121%를 달성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연봉이 한 4억대 있더라고요. 제가 지점에서 챔피언이 됐대요. 제가 챔피언을 목표로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었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 갖다 밟고 올라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 갖다 적어도 도와주면서 영업을 했었고 적어도 존경받으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전 누구랑 경쟁했을까요? 제 자신과. 그렇다면은 이 실패 성공이라는 책은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책인가요? 그런가요? 4억 이상. 저한테 명예까지 갖다 준 거 아시나요? 우리 책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계우선의 법칙. 이 책은 메모를 하셨다가 별표를 한 5개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추천할 때마다 어느 그 사업을 하시는 사장들은 적어도 이 책을 심지어는 20번씩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읽을 때마다 저한테 메시지가 매번 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관계우선의 법칙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갖다 개선하거나 구조와 틀을 갖다 제공하고 재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고객을 재정리하고 영업에 성공시키는 굉장히 좋은 책들인데 저도 한때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닌 말로 뭐 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사업한다고 한 10억 잃고서 굉장히 뭐 죽을 둥 살 둥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죽으면 보험비 얼마 나올까 이런 것도 세어본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업을 갖다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이 책을 만나지 못했으면 전 지금도 질퍽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한 3, 4년 정리해버리고 이 교육으로 이제 쫙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바빠졌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책 한 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이 뭐냐 하면은 제품을 많이 파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 제품 무선의 법칙이죠.
예, 그런데요, 조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터넷에서 뭐 가격 사이트가 너무너무 잘 발달돼 있고요. 가격을 다 알아요. 예, 소비자의 가격을 너무너무 잘 알아. 원가까지 알아. 예, 그다음에 뭐 치열한 경쟁, 뭐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 운송이 더 이상 어렵게 된 거예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살 깎기 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품 우선이 아니라 관계 우선으로 달라지자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관계 우선은 뭔가요? 이런 거죠.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에다가 독특한 가치를 지닌 상품, 이게 바로 성공이란 거죠.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책에 무슨 사례가 나오면 미국의 그 농구공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바스켓볼 피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농구공 회사는 미국에서 5위 회사예요. 미국에서 5위 회사면 전 세계 몇 위예요? 5위겠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자꾸만 중국에서 저가로 아주 싼 가격에 농구공이 막 중국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매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마다 이 회사는 더 발버둥을 친 거죠. 예, 우리도 더 싸게 만들까, 더 예쁘게 만들어볼까, 더 잘 튀게 만들어볼까, 디자인 더 예쁘게 해볼까. 예,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완전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 책을 만나고 이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만들까, 잘 튀게 만들까 이거 신경 쓰다가 지금은 관계 요소로 돌아섰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고객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옛날엔 미국 국민이 다 내 고객이었어요. 미국 국민이 전체가 다 내 고객이었어요. 그러다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농구공 회사의 고객은 누구예요? 농구 선수겠죠. 예, 농구 선수. 예, 초등학교 농구 선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NBA 농구 선수들만 위해서 서비스했어요. 다른 건 다 신경 안 쓰고 미국 국민을 다 포기하고 농구 선수들만을 위해서 다 서비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구 선수들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도 만들어서 올려주고 스코어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무슨 무료 책자 같은 거 선수들만을 위한 책자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하고 아무튼 선수들만을 돕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사이트가 점점 많으니까 10,000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 명만까지 막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니폼 파는 회사에서 우리 거 좀 팔아줄래요? 올려줄래요? 우리 신발도 좀 팔아줄래요? 우리 보험도 좀 팔아줄래요? 이런 바람에 그 회사의 매출이 10배가 늘어났고 순이익이 10배가 늘어났어요. 나중에 농구회사 팔아버렸습니다. 예, 혹시 고객이 좀 다양하신가요? 예,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신가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똘똘한 놈 한 놈만 남겨놓고 나머지 빨리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독서 계획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중요한 것은 하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첫 번째. 연간 목표를 이제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올해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가? 그걸 갖다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도 예인데 2008년도에 제가 50권을 목표를 읽겠다 딱 했더만은 51권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도 제가 2009년도 50권을 2009년에도 50권을 목표를 읽었다면은 예, 연말에 딱 돼서 정확하게 50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갖지 않고 책을 읽으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권에서 12권 정도를 봐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목표를 가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제 100권으로 옮겼어요. 올해는 이제 100권을 읽겠다. 그랬지만은 현재 2월 15일 현재 제가 16권을 읽었습니다. 2월 16일 현재 16권을 읽었으면 제가 12월 말까지 100권을 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 내가 70권밖에 못 읽었어. 제가 손해 봤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간 목표를 갖다가 세우는 게 중요한데 1년에 몇 권을 읽는 게 정답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생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 이론은 제 이론이 아니라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론입니다. 그 세계적인 대가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50권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하루에 1시간씩 책 읽기를 한다면 주당 한 권을 본대요. 그 1시간은 그냥 온전한 1시간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 여기 5분, 요거 차 타고 가면서 한 20분, 요거 한 15분, 이렇게 모아서 한 1시간을 말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미국의 대통령은 몇 시간 냈다고요? 2시간 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정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1년에 50권을, 1년이 몇 주죠? 52주인데 추석 때하고 설날 때는 고스톱 쳐야 되니까 그땐 용서해주고, 예, 나머지 50권을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50권씩 해서 만약에 3년 동안 읽는다.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5년 동안 그 분야에 내가 판다면 전국적인 전문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7년 동안 한다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대요. 예, 어떤 한 분야에요. 5G35, 350권 책 구할래도 못 구한다니까요. 그럼 뭘 찾아요? 예, 일본어로 된 책 찾게 되고 영어로 된 책 찾게 되겠죠. 예,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계적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쓸 적에 통상적으로 인용하는 책의 권수가 통상적으로 한 50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한 두어 권 썼지만은 책을 쓸 때마다 인용하는 책의 권수가 통상적으로 한 50권 내외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는 뭔가요? 내가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내가 1년에 박사학위나 하나 딴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연간 목표를 갖다가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월간 주간 독서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건 지금부터 이제 제 수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수첩에는 이렇게 월간인데 월간에도 이렇게 돈포겟, 목표 쓰는 난, 그 다음에 스타디 칸이 반드시 있습니다. 볼까요? 독서 4권 이렇게 쓰는 난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연간 있고 연간에 만약에 50권이니까 주당 한 권이니까 일주일에 4권을 썼단 말이죠.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게 8권으로 됐겠죠. 예, 이렇게 월간에도 반드시 이 스타디 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요. 저는 이게 제 주간 계표입니다. 그다음에 제 주간 계표입니다. 제 주간 계표에는 역시 스타디 칸인데 이 스타디 칸에는 아까 월간에다가 내가 책을 갖다 4권 읽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주간에다가는 책 제목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 수첩에는 반드시 스타디 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칸이 비어져 가면은 내 머리도 비어져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룩한 부담을 갖자는 겁니다. 맨날 내가 매일 보는 그 주간 계표에 제일 많이 보는 그 오른쪽 상권에다 공부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을 멈추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왕년에. 예, 이 왕년에라는 그런 답답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답답한 어른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소프트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추천 도서 리스트를 갖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랜드에서는 이렇게 필독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 그다음에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이 한 400~500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요. 세계화 도서, 미국, 일본, 중국에 관한 중요한 책 리스트, 뭐 신앙 도서 목록, 또 뭐가 있나요? 예,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책 추천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당연하죠. 예, 검증된 거니까. 우리도 영화 보러 갈 적에 그거 괜찮았어? 그렇게 하고서 그러고 나서 아바타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증 안 된 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책 똑같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읽었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열받잖아요. 예? 어떤 거는 심지어 대피란 책도 있고 그 사람이 명성을 보고 책 나오는데 보니까 대피라는 걸 아주 뻔한 책이 있어. 아주 신경질납니다. 책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 도서 리스트 갖다 많이 모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거 외에도 이렇게 추천 도서 리스트 갖다 따로 또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추천 도서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추천 도서 리스트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지금도 추천 도서 리스트 끊임없이 갖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계속 세워서 후배가 됐든 선배가 됐든 책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한테 늘 물어봐요. 요즘 무슨 책이 또 어떤 책 좋았어? 계속 물어보면서 저기다 수준합니다. 됐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식의 통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식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읽은 책 리스트를 갖다가 관리하면 좋죠. 예,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번호가 쫙 있죠. 그다음에 날짜는 언제 읽었느냐, 도서 이름, 저자, 출판사, 간단한 메모, 어떤 책에 대한 컨셉이다, 핵심 키워드가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기록해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되셨나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책 뒷장에다가 이 타임파워라는 책,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타임파워를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2005년도 12월 6일 날 강규형, 베리굿, 또 한 분의 스승을 모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뭐 메모할 시간이 없으면 날짜만 해놨어요. 날짜만 쓰고 이름이라도 반드시 쓰세요.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을 쓰고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저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름만 썼거든요. 그때만 저희 아내가 쓰고서 뭐 감동적이다 썼더니만 저희 아버님이 빌어가서 여기다 또 쓰는 거 같으면은 그때 또 아버님 친구분이 빌어서 여기다 또 썼단 말이죠. 예. 저희 아이가 지금 아직 굉장히 어려요. 제가 이제 어렵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제가 13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4살짜리예요. 근데 얘가 분명히 한 20년이면 이 책을 볼 거란 말이죠. 책을 갖다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딱 넘겼는데 보니까 아빠도 읽었네? 엄마도 읽었네? 아버지도 읽었네? 예, 이 책은 뭐가 될까요?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책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만원 약속 화미주,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용 체인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의 김영기 사장님이신가요? 이 사장님도 워낙 배우신 게 초등학교만 나오시고 막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평생의 꿈이 1,000만 원을 벌어보는 게 꿈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고 이런 생각을 쓰셨는데 미용실에서 사실 뭐 머리만 잘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파만 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교육 담당자를 갖다 영입을 해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시켜요. 예, 영어 교육을 시키고 일본어 교육을 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체인이 한 6, 7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나는 우리 업종이 어떤지 관계없이 나는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너무 작아서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까? 만드세요. 장성군도 처음부터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게 아카데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서 정리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게 이제 본계적입니다. 본계적. 자, 본계적의 약자는요. 본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게 본 것이 핵심 내용.
본 것은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책에 본 게 뭐냐?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뭐냐? 이게 본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되새김자는 거잖아. 이 깨달은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깨달은 점. 그 다음에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계적 방식으로 기록하면 형식은 어때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본계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독서 노트를 만들면 참 좋습니다. 독서 노트를 한 번만 만들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걸 갖다가 독서의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반드시 독서 노트는 이런 식으로 바인더로 만드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독서 노트, 독서에 관련된 게 한 열 몇 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지식화를 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독서 노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업무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제 개인 관심사, 아니면 제 신앙생활, 아무튼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바인딩을 해놨는데, 저는 이런 바인더가 한 200권이 있습니다. 독서 노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평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노후가 이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한 권 한 권 빼서 책 쓰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책 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실 적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책 쓰시는 데 도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서전 하나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책을 읽고서 그다음에 뭐 정리하고 적용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컨셉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컨셉화 단계는 한마디로 해서 어떤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능력, 그걸 갖다 우리는 컨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을 갖다 만들어서 이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갖다 도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낸 능력, 그걸 갖다 우리는 컨셉화라고 합니다. 저는 컨셉 중에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런 컨셉들을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경영, 변곡점, 목표와 전략, 수익 구조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 스피드 경영, 벤치마킹, 로열티 경영, 뭐 파레토 법칙, 리더십, BS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진단 내지는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는 컨셉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런 데서 주로 경영자들만 같이 학습하고 스타디했던 그런 사례를 갖다 모아놓은 건데, 책을 한 권에서 한 개의 컨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권의 책에서 한 개의 컨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책 하나에서 여러 개의 컨셉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책들이 단순하게 읽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만드는 능력,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컨셉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서 경영을 하시다 보면 요 단계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최고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독서 습관 만들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집 거실입니다. 저는 99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 전면인데 이거 원래 무슨 자리인가요? TV가 있는 자리인데 TV가 있습니까? 없죠. 거실 뒷면은 어떤가요? 소파 뒤에도 역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댁은 좀 어떤가요? 황울문 사장님 댁인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정은 좀 어때요? 이 가정에서 혹시 문제아이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댁은 좀 어때요? 3대가 다 모여서 이렇게 뭐 이제 책까지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서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무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죠. 200권의 바인더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꾸며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편안해 하시고 참 좋아하더라 하세요. 굉장히 많이들 오십니다. 두 번째, 책을 늘 휴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책 두 권 이렇게 바인더 한 권, 책 한 권. 이게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책을 갖다 늘 휴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책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가지고 간다. 목욕탕에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가지고 간다. 그때는 아령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운동시켜주는 아령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간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 권, 두 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R&D 투자, 수입의 3%에서 10%는 반드시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삼성의 어느 이사님한테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R&D 투자를 갖다 한 1, 2년, 2, 3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사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합니다. 내 개인은 어떤가요? 난 R&D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거위가 지금 황금알을 낳으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배를 갖다 갈랐죠. 황금알이 나오던가요? 안 나왔잖아요. 거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저는 근데 이
어른들 중에서 자기 배를 가르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 위해서는 뭐 이렇게 과외비도 내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다 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책 한 권을 못 사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거 아세요? 책 한 권을 못 사서. 세미나 하나를 못 가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뭐 뮤지컬 하나를 못 가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다니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통통하게 잘 살찌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 잘 드시고요. 좋은 영화, 연극 많이 보시고요. 책 많이 보시고요. 세미나 많이 다니십시오. 재테크 중에서 첫 번째는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 거 아십니까? 예, 버는 능력 키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독서 모임을 가입하거나 또 만들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서 모임인데 이런 걸 하니까 그래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조금 접하게 되고요. 그쵸? 예, 뭐 동기부여 좀 되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대학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는 우리가 책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오디오북입니다. 오디오북. 자동차 대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1년에 운전하는 시간이 500에서 1000시간이래요. 요거를 주 8시간 내지 하루에 8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가를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1, 2학기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래요. 그냥 버리실 건가요? 운전할 적에? 이것만 모아도 어떻게 될까요? 꽤 근소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저는 CD 듣고 공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세일즈를 할 적에 저기 만나러 가기 전에 CD를 하나 딱 듣고서 가면서 영업하는 거하고 그걸 안 듣고 영업하는 거 천지차별인 거 아세요? 그거 안 듣고 자신감 없을 적에 착 하면은 문을 열까 말까 괜히 나가서 슈퍼에서 괜히 우유 한 잔 먹고 또 가서 열까 말까 하다가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CD 딱 듣고 자신감 팍 충전할 수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좋았습니다. 문 팍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기가 지려서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계약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당연히 높죠. 그래서 CD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부자 공식이라고 있는데 매월 자동차 관리에 들어간 돈이 미국 사람들은 $600씩 쓴대요. 1인당 평균. $600면 우리나라 돈은 한 6, 70만 원 되잖아요.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이제 길이가 긴 데다 거리가 큰 데다가 또 제가 영업을 한참 많이 뛸 적에는 한 달에 기름값만 한 5, 60만 원 들어갔던 데가 있었어요. 한 달에 기름값만. 그러면은 여기는 저기 그 어떤 할부금 빼놓고 순수하게 어떤 뭐 자동차 소품이라든가 보험, 연료, 유지비, 기타 이거만 해서 이거 가능합니까? 한 3, 40만 원 가능한가요? 4, 50만 원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자, 그런데요. 자동차는 무슨 자산인가요? 자동차는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떤가요? 가치 증가 자산이에요. 자동차에는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쓰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착한 걸 먹어서 발발발 떤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핸드폰에는 그래도 한 5, 6만 원, 6, 7만 원 쓰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세미나 하나를 못 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거 뭐 자동차 몰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거 몰되 그만큼 나에 대해서 좀 투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한테 진짜 더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좀 투자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줄치고 메모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책을 볼 적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막 그냥 메모도 하고, 뭐 줄도 긋고, 뭐 일주일에 한 권, 뭐 1년에 50권, 여기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때 제가 말한 게 막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절 딱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 정도는 나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독서 경영을 강의 아이템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집과 사무실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꽤 근사한 그 강의 하나 나오겠다 싶어서 이 강의가 태어난 겁니다. 이 강의 좀 도움되지 않나요?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이 강의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 한 페이지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저한테 이제 녹음이 돼가 있어. 지금 저기 북리슨에서는 이제 CD 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꽤 괜찮은 인쇄 수입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메모하시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면 빠바 적었다가 반드시 내 업무와 내 개인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단 1%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일과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다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개인 적용 아니면 회사 적용 반드시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적 책 읽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그냥 아무거나 닥친 대로 읽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적 책 읽기라는 게 뭔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분야를 갖다 개선하는 데 필요한 거라든가 내가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 이런 쪽 분야를 갖다가 적어도 7, 80% 갖다 그런 책 읽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20, 30%는 뭐 트렌드라든가 뭐 인문학도 봐야 되고 시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한 소수로 10%, 20%, 20, 30%만 하고 나머지는 목적적 책 읽기를 하십시오. 8번째,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고 전파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알아서 가르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요 이 배울 적에 성장합니까? 가르칠 때 성장합니까? 가르칠 때 성장하는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많이 알아서 가르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요. 5살짜리 꼬마한테 제일 좋은 선생님은 누구예요? 대학 교수님인가요? 엄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예, 6살짜리 형이에요. 그놈이나 오줌 싸는 거 똑같아. 그래도 가리키는 거 아세요? 자식 그게 아니야 임마. 가리킨다니까요. 이놈이 벌써. 예. 그 그놈이 많이 알아서 가리키나요? 네, 천만에요. 이때 꼴랑 1년 먼저 태어났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좀 먼저 아셨습니까? 주변에 전달하세요. 친구 앉혀놓고 가르치시고요. 동생 앉혀놓고 가르쳐주시고요. 가르쳐주세요. 예, 책을 먼저 접하셨나요? 가르쳐주시라니까요. 성공을 마인드가 있잖아요. 가르쳐주세요. 저거 읽으라고. 예, 저 책 쓰는데 저는 20년 걸렸습니다. 사소하게 쓴 책 아닙니다. 여러 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삶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할 적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균형이 깨졌답니다. 그 다음에요. 독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우리는 삶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까? 어떠세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 심었더라면, 그랬었더라면은 나무를 심기에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점에 들르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서점에 들려서 반드시 책 사시고 지금 당장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책은 미리 사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판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의 일수가 딱 나면 3,000개 딱 하고서 절판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슬퍼할까요, 우리가? 5천만 명 중에서 내가 3,000등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세요. 사시고 돈을 아끼지 마시고요. 책에 관한 3가지 바보가 있죠. 첫 번째 바보는 누군가요? 예?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바보고요. 두 번째 바보는 누구예요?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두 번째 바보고요. 세 번째 바보는 뭐예요? 되돌려주는 사람이 세 번째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책을 빌려보지 마시고 반드시 갑집을 하시고 내 거를 만드시고 돈 주고 사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Q&A가 나왔네요. 자, 혹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제 연간 계획표예요. 연간 계획표인데 제 연간 계획표에는요.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울 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데 저는 업무에 대한 목표뿐만이 아니라 보실까요?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가정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 그 다음에 업무 이렇게 균형 맞추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꽤 많은 일을 하고 저도 꽤 많이 바쁘게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유롭게 삽니다. 뭐 가정에서 또 무슨 뭐 어떤 사역 같은 것도 하고 봉사도 꽤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뭐 꽤 많이 다니고 대학도 한 3, 4군데 대학 다니고요. 책도 쓰고요. 가는 게 왜 그랬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거죠. 시간 관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체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숨 막힌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 막히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체계적으로 잘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돕든지 쉬든지 가정에서 좀 아이들과 놀아주든지 책을 보든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타이트하게 뭐 숨 막혀 죽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일할 때 제대로 일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많잖아요. 시간을 사용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 툭툭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불러. 그럼 어떻게 해요? 쫓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스케줄 갖다가 미리 여기다 빠바바 적어놔요. 자, 지금이 제가 이번 주인데요.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제가 스케줄이 군데군데 잡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스케줄 군데 잡혀 있어요. 미리 잡아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처를 약속도 잡아서 다 미리미리 잡아. 예약을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제 사장이 불러요. 강대리 그럼 이제 가서 그러면은 강대리 이거 지금 급하게 뭐 여기 얘기를 해요. 뭐 좀 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면 사장님 제가 스케줄이 지금 여기에 거래처랑 이렇게 약속이 좀 돼 있는데 이걸 먼저 할까요? 사장님 걸 먼저 할까요? 그러면 상식 있는 상사라면은 그래 근데 그러면은 언제 시간이 괜찮은가? 저는 언제가 괜찮은데 언제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요. 제가 아무리 신입사원이고 쫄딱으로 하더라도 내가 미리 시간을 갖다 예약을 해버리면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시간이 돼요. 근데 아무리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예약하지 않으면은 사장님 오세요는 와야 되고 가세요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못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예약하는 걸 많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한 대로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안 되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시간 기록하는 걸 조금만 안 보여서 그런데 저는 예정과 실제가 같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 그려요. 하나는 시간에 대한 예정, 그 옆에는 시간에 대한 실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게 2시예요. 2시고 3시, 4시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저는 이렇게 선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 사장 미팅 갖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김 사장 미팅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시, 3시, 4시 이렇게 흐림선이 돼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2시부터 4시까지 예정 잡았는데 다른 스케줄이 갖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스케줄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2시에 못하고 실제로는 3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5시 끝난 겁니다.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렇게 예측력도 높아질 뿐더러 예정과 실제가 갖다 나눠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노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없어질 경우는 이제 화이트 지웁니까? 그렇지 않죠. 은행에서 글씨를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두 줄 딱 긋고서 도장을 빡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거를 남깁니다. 쫙 찍고 나서 그 대신에 뭐 어디 방문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근거를 남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업무 성과가 높아집니다. 세일즈 같은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보면은 다음 주 스케줄과 딱 넘겨보면은 예약이 빵빵빵빵 돼 있는 사람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딱 넘겼는데 그냥 하얗고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연히 만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월요일에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고 미리미리 약속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포머는 다 다음 주 스케줄이 애지간히 빵빵하게 잡혀 있어요. 예. 근데 하이퍼포머가 아니고 그냥 맨날 그런 사람들은 맨날 허응 안에 있단 말이죠.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선들 있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갑자기 누가 온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가 떨어지면은 그 사이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도 빈 시간은 뭘 할까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도 빈 시간들은 중요한 일을 해요. 급한 일을 먼저 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뭉퉁이 시간을 갖다 뽑아낼 줄 알아야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은 한두 시간을 잘 안 돼요. 되게 5시간, 10시간, 20시간 뭉퉁이 시간을 갖다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취향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1단계는 정량적으로 좀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정량적으로. 우물을 파려면요. 이렇게 깊게 파야 되거든요. 이렇게 팔 수 있나요? 삽 하나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예, 2월 판다 돼도 적어도 이렇게 여기가 높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팝니다. 예,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정량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임계점이 한 미니멈 한 1,000권 정도 넘고 한 2-3천 권 정도 되면은 대개는 주변에서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의 임계점들이 대개 한 2,000권 내외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2,000권 임계점을 갖다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내가 이제 50권을 읽는 게 참 목표로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50권을 해서 만약에 10년을 하면 몇 권이에요? 예, 그래봐야 500권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만 이제 갈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을 빨리 읽으려고 애를 쓰고 속도법을 배우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자, 올해 저희 그 모임에서 한 친구는 올해 책 목표가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변한 거예요. 이 친구는 올해 책 목표가 777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올해 책 목표가 1,000권이에요. 그 친구는 한가하냐? 아니에요. KT 다녀요. KT 다니고 아주 중견 사원이고 아주 꽤 바쁘게 사는데 올해 1,000권을 목표로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리고 있거든요. 야,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걱정된다. 진짜. 너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한 개 한번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분기에 한 번씩 세미나도 가겠다는 거야 또.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일단 정량적으로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뿌리에 관한 책을 하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뿌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분야의 오리진에 해당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류 말고, 그냥 아류로 막 해놓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그린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환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에 대한 진짜 오리지널 책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같은 거 있잖아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몇십 년 된 거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제레미 리프킨 자기가 뭐 수소혁명, 육식의 종말 또 뭐예요? 또 무슨 뭐 있어요 또? 소유의 종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라는 책이 초기 저작인데 이건 진짜 대단한 책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아주 초창기 버전이고 그 당시에 환경을 생각하지 못할 때였을 때 썼던 그 초기 저작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대가의 책들이고 이렇게 대가이면서 뿌리에 해당된 책들 갖다 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다 아류들이에요. 그런 그냥 섭렵하는 거예요. 살살 그냥 보면서 그냥 대충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책들이 대개 뿌리에 해당된 책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는 책이 중요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느냐? 그런 진짜 당신이 해봤느냐? 그 열매를 냈느냐? 결과치를 해놨느냐? 성공을 진짜 해봤느냐? 이론으로 쓴 책 말고 실제로 해봤던 것들 이런 책을 갖다 고르면 참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의 이제 그 어떤 균형 내지는 그런 컨셉이 생깁니다. 이 출판사에서는 이런 책이 잘 나와. 이 저자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누군가요?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저는 35권인데 어떤 책을 골라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20권, 30권 읽었었던 책을 보면은 어떤 책은 성공인데 어떤 책은 실패를 해요. 왜 그런가요? 덜 돼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뿌리에 관한 책들 내지는 저기 원본, 원전에 관한 책들, 그다음에 대가들의 책들, 그리고 또 미국의 책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의 미래라든가 에브린 토플의 부의 미래라든가 또 누구죠? 뭐 이런 책들은 책 하나 쓰는데 보통 한 몇 년 동안 한 10년 만에 기다려서 책 한 권이 나와요. 이런 책들 있잖아요. 대가인데 어마어마한 대가인데 한 10년 만에 나왔지. 말콤 글래드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은 뭐 대가죠. 뭐 이런 사람들은 책 하나 따가내면 사람들이 다 기다려.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만 명에서 그 책을 갖다 기다리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갖다 보시면 거의 예외가 없고 실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안목들이 생깁니다. 저의 책은 읽어야 되겠다. 구본영 선생님의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구본영 선생님 책은 어떤 걸 골라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딱 1년에 한 권만 내요. 한 권만. 그런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다음에 저기 연구진들이 빵빵해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연구 같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쓰는데 1년씩 걸리는데 아주 뭐 대단한 대작들만 나오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책들은 거의 뭐 저기 실패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책 읽기의 50%는 책 고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고 좋은 책을 잘 고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